누구에게 잘못이 있을까? 가지한테 물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사장님들은 가지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유지시켜야 되는가? 이게 이제 토양에 이제 문제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죠. 우리 농가는 이제 소득을 높이는 게 이제 목적입니다. 면적이 이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단위 면적당 수량 싸움이다, 이제는. 그리고 명품 농산물 가격은 항상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1등 농사하고 2등 농사하고 이제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모든 농산물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등 농산물만이 이제 시장에 가서 대접받고 있고 돈을 벌 수가 있다. 가지 농사 갈수록 왜 힘들까요? 이웃 농가 따라 시장 가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또 투자하면은 그 이상의 소득이 될까? 가장 맹점이 이겁니다, 지금. 투자하면은 그 이상의 소득이 될까? 우리 농산물 값이 없으니까 보장이 안 돼 있으니까 그리고 가락동에서 모든 농산물이 10일 이상 가격이 가는 게 없어요. 10일만 지나면 어디서 나오든지 다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문제점. 또 생육 시기별 날씨 예측, 피해를 받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게 부족하다. 이제 요즘에는 이제 기후 환경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기후 환경에 대처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거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가지 정식 포장 12 기준 300평당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하시는 농법이나 우리가 하고 있는 엑스칼리버 농법이나 별로 차이가 안 나더라. 그래서 평당 한 500원 정도만 더 투자한다고 생각하시고 해보면 수확량은 그 이상의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00평당 제 땅 살리기 유기질 12포에면은 3만원입니다. 25,000원씩. 덧밭비료 가축 퇴비 1등급 퇴비 있지 않습니까? 요거 300평에 50포 넣으면 보조받으면 2,000원이잖아요. 10만원. 원예형 복합비료 3포 들어가도 45,000원. 요즘에 이제 충진뚝이라고 그러는 건 이제 가지에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뭡니까? 총채벌레. 이건 토양에서 잡아줘야 돼요, 이게. 그래서 요게 이제 총채, 응애 이런 것들을 한 번 처리하면 40일 정도 가거든요. 그 요게 6만원. 붕사. 해갖고 51만 1,000원 정도 들어가요. 300평에. 그럼 우리 사장님들이 기존에 쓰고 계시는 방법들이 유박탭이 20개면은 보조받아서 12만원. 덧밭비료 60개 들어가면 12만원. 원예형 복합 45,000원. 볏짚 3둥치 정도 넣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한 15만원 정도. 이게 50만 1,000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럼 왜 차이가 안 나냐? 이 땅 살리기 유기질을 쓰게 되면은 우리 사장님들이 기존에 쓰고 있는 비료를 반이로 줄여줘야 됩니다. 그 팜플렛 제가 드렸는데 이 땅 살리기 유기질 비료는 이 유박 형태로 되어 있는데 무항생제 개분에다가 이 효모균을 갖다 접종시킨 거예요. 이 균이 4개월 내지 6개월 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넣었던 볏짚이라든가 유박탭이라든가 같이 붙어버리면 4개월 내지 6개월 갑니다. 가지는 1년 따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토양의 비분이 떨어지면서 모든 병의 원인이 되고 또 미스테비가 들어가니까 토양 내에서 선충도 생기고 청고병도 생기고 이런 원인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유박탭이도 발효된 탭이는 아니죠. 그래서 탭이를 발효된 탭이 유박탭이가 됐던 발효가 안 된 탭을 쓰더라도 한 달 전에는 하우스 넣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분해가 돼요. 그래서 이 미숙탭이가 들어가서 되는 역할이 뭐냐? 이렇게 이제 쌓아버리면은 이 탭이가 다 이게 미숙탭이죠. 이 탭이들은 건드리지 않으면 냄새 안 나요. 발효 안 일어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밭에 갖다가 넣어버리면은 이제 여기에 가축 분뇨의 특성에 질소인산가리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놓는 복합비료만 질소인산가리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돈분 탭에도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돈분을 300평에 3톤 쓴다 그러면 질소가 42kg, 인산이 60kg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갖다가 쓰게 되면 이제 이렇게 미발효된 퇴비를 갖다가 내는 거예요. 그러면 제 땅 살리기가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요거 한 차에 300평 뿌린다고 그러면 600평 뿌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여기다가 넣어주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균이 여기에 붙어갖고 이거를 발효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산소 고갈 현상이 안 나죠. 그래서 이런 것들, 또 이 미라클 K는 우리가 이제 하우스에는 이제 황산가리들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황산가리는 토양에 염류는 댕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산가리는 이제 수용성이기 때문에 용탈도 잘 되고 식물이 주는 대로 먹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요 천연가리를 주면 이건 각종 미량 요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연작을 심하게 안 한 데는 이것만 넣어도 돼요. 땅 살리기. 심한 데는 이게 2가지 들어가면 되고요. 이렇게 2가지 들어가 버리면은 어떻게 하면 땅을 살릴 수 있을까요? 작물의 연작에 발생하는 연작 피해는 크게는 병균 병해죠. 청고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를 일으켜주고 있는 거죠. 역병이라든가 토양의 산성화, 미량요소 결핍. 제일 중요한 게 이 미량요소 결핍이에요. 그래서 천연가리 집어 넣으라는 겁니다. 또 토양 미생물로 인한 문제. 그러니까 모든 식물은 뿌리로부터 토양 속에 미생물 활성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이루어지면은 염류 분해가 잘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 2가지를 넣는다 하더라도 300평당 27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냥 평당 900원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장님들은 요 조금만 투자하게 되면은 500원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아까도 보셨죠? 일반 대비 더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사장님들이 넣는 대비를 줄여주기 때문에 충분하거든요. 우리는 대비를 갖다 잔뜩 집어넣고 땅이 안 보이도록 해갖고 노타리 바꾸가 안 굴릴 정도 갖다 두어야 가지농사 짓는 줄 알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식하고 나서 한 달 정도 있으면 가스가 슬슬 올라와갖고 하엽부터 말려 들어가고 뿌리는 뒤어 죽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토양의 문제점이 원인은 연작재배, 화학농약 및 비료과다 사용, 비무숙, 미부숙 유기물 사용해서 여기서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과는 염류집적이 생기고 유기물의 불균형이고 또 토양에 이제 pH가 안 맞고요. 토양 미생물 활동이 이제 저하가 되죠. 이 pH가 맞아야 토양의 미생물 활동도 도와줍니다, 이게. 그래서 통기성 배수가 불량이 이루어지고요. 토양 유실에 따른 이제 2차 수질 오염까지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연작에 대한 해결 방법은 이게 우리가 윤작을 해야 되는데 하우스 윤작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좋은 탭이 쓰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그래서 부승 유기물 사용하고 토양 미생물을 갖다가 복원시켜주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가시는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토양에서 이제 퇴비분의 특성이 이겁니다. 퇴비 무조건 많이 주는 게 좋은 게 아니고 토양 반응과 양분 공급을 갖다가 이걸 잘 해줘야 됩니다. 이게 안 일어나 버리면 이제 문제가 된다. 그래서 발효된 퇴비를 잘 써야 된다 이거죠. 작물은 어떻게 사나? 차 아시잖아요. 광합성 양분을 스스로 만들어 산다. 광합성을 할 때 여러 가지 양분이 필요한데 이제 그 기능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식물체 외부에서는 칼슘, 내부에서는 마그네슘. 특히 가지농사 지시는 분들, 돌밤디갈로 대목하시는 분들은 마그네슘 결핍 많이 나잖아요. 하엽 누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하엽. 그거 그래서 마그네슘 20kg짜리 가격 비싸지도 않아요. 그거 꼭 기비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 넣어주시고 물 흡수하는 데는 이제 가리가 또 필요를 하죠. 그래서 이 부분만 잘 지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주에 가지제가 가서 보면은 하엽이 황화 현상이 많이 나는 거예요. 과습에 의해서도 많이 나고 토양 자체에서도 그렇고 또 대목에서 그 돌밤비가 같은 경우는 마그네슘 흡수력이 강해요. 그러니까 올해는 꼭 마그네슘을 같이 넣어주시는 게 좋죠. 그래서 이제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토양에 녹아있는 물의 저기에 따라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완전 발효된 유기물을 갖다 사용해야 된다. 토양에서 잘 분해된 유기물은 양분 고정을 잘 하여주기 때문에 발효된 유기물을 갖다가 써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안 이루어지면 이게 안 되는 거죠. 미스텝이 뭡니까? 이게 이제 악취를 해죠. 특히 가지 일찍 심으시는 분들, 여기 11월달, 12월달에 심는 분들 있나요? 가지. 일찍 요새 심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에 심는 분들은 미숙탭이 갖다 놓으면 작은 뿌리 파리 때문에 아주 망합니다. 요즘 딸기에 작은 뿌리 파리들이 덤벼갖고 지금 아우성이에요. 이거는 뿌리에다가 알을 낳기 때문에 도관의 양분을 다 차단시켜주고 시들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미숙탭이가 들어가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죠. 토양에 들어간 후 발효가 계속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부작용이 크고요. 미숙탭이는 토양 내에서 발효하면서 화학 반응, 토양에 들어있는 산소를 고갈시키는 겁니다. 이게 제일 문제되는 거예요. 그냥 뿌리 발착이 안 되는 겁니다. 가스장애 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미숙탭이 자체에 병성 세균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요. 미숙탭의 냄새는 해충을 불러들여 갖고 이제 충이 많이 생기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꼭 발효된 퇴비를 쓰시는 게 좋다. 이렇게 되면 이제 가스장애가 나는 거죠, 이게. 요것도 심고 나서 바로 나타나면 괜찮은데, 지난해 제가 여기 몇 군데 다녀보니까 20일, 25일 됐는데 안 된다고 해서 가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심어놓고, 환기시킬 때쯤 되면은. 이게 이제 미스테비 때문에 이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잘해 주십사는 거예요. 그래서 땅 살리기 유기질하고 같이 들어가 버리면은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거예요. 제비료가 같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 땅 살리기 유기질은 오늘 심어놓고 내일 심어도 가스는 안 나지만은 사장님들이 미스테비를 냈기 때문에 15일 내지 20일 전에 놓고 충분히 물을 줘야 같이 이 효모균이 붙어갖고 발효가 돼서 이 부분이 안 생기는 겁니다. 완숙 퇴비 기능은 이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토양에다가 주게 되면은 이제 잘 발효된 그 퇴비는 토양에 들어가서 토양의 병균, 나쁜 병균을 갖다 사멸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보습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수분을 많이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퇴비를 쓰게 되면 또 지온 상승 효과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냉해라든가 동해도 덜 받고요. 가지재배에서 퇴비의 중요성과 토양 미생물인데 농작물의 뿌리를 통해서 작물의 특유의 유기물을 토양의 근원에 분비하고요. 토양 미생물은 그 분비물을 섭취하기 때문에 뿌리 주위에 이를 먹이려 해서 각종 유기물을 갖다 분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뿌리 주위에 미생물이 농작물 뿌리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도와주죠. 이렇게 되면은 새뿌리가 잘 나오는 겁니다. 새뿌리. 그래서 가지에 하얀 뿌리가 잘 나와가서 근모가 이게 잘 발달되어 있어야 돼요. 가지는 한 번 죽었다 하면 새뿌리가 안 나오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고든 뿌리잖아요. 가지는 청근성이 아닙니다. 신근성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많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토양에 시용하는 유기물의 종류는 토양의 호기 조건과 현기 조건에 따라서 미생물의 증식의 양도 달라지는 거죠. 미생 유기물은 만생 유기물에 비해서 토양의 생물상 변동을 크게 미치고요. 미스테비는 토양균이 많을 경우 유해균이 증식돼 갖고 역병, 송곳병, 시드름병이 걸린 원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병이 나도록 어떻게 보면은 병 주고 밥 주고 하는 건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발효된 퇴비만 잘 써도 우리 사장님 농사는 50%는 해결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연작장의 관계는 토양 전염병의 사상균, 이게 나쁜 균입니다. 이게 증가하고 방선균이나 유익균이 감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양 속에는 미생물이 군단을 이루고 사는데 나쁜 미생물이 많아버리면 병이 많은 거고 좋은 미생물이 많아지면 뿌리 활착도 좋아지고 작물도 튼튼하게 되고 그런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발효된 퇴비는 미생물의 토양 병원균을 잡아먹도록 분비 방출된 유기물인 아미노산, 핵산 이런 것들이 뿌리가 잘 흡수하도록 토양을 관리해주는 겁니다. 완숙 퇴비를 넣으면 이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거. 그래서 흡수된 이런 유기물은 광합성이 되지 않는 밤에도 그 식물체 내에서 대사작용을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생을 통해서 축적된 복리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좋은 퇴비만 써도 낮과 밤이 같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토양 미생물이 이제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좋은 균보다 이제 나쁜 균보다 이제 좋은 균보다 나쁜 균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가지에 시드름병, 역병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합성 세균이 좋아지면은 토양 내에서 어디 갔냐?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죠. 이게 이제 공기 중에 질소를 고정을 해서 토양을 비옥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 엑스칼리버 땅 살리기가 토양에서 질소 고정도 시켜주고 토양 내에서 비를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작물을 잘 자라게 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유익세균,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 이 아조토박터균 이런 것들이 다 근류균입니다. 이게 방선균. 그게 유익균이기 때문에 식물의 생장을 갖다가 촉진시켜줘 갖고 작물을 좋게 하는 결과를 갖다 주는 거죠. 그래서 생물성 개선에는 이제 탄소와 질소의 비위가 20대 1일 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질소 함량이 1%에 갖고 CMB가 20대 1 했을 때 미생물이 활동이 가장 잘 일어난다. 퇴비 자체의 양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주게 되면은 건전한 뿌리가 자라게 되고 토양 미생물이 활동에 의해서 지렁이라든가 이런 동물들이 많이 미소동물들이 많이 살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CMB 요거 보시면 돼요. 유기물에서 부족한 질소를 토양 중에서 잡아 쓰기 때문에 작물에 있어서 질소기화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 우리 사장님들이 볏짚을 넣고 나면 가장 문제되는 게 이겁니다. 초기 활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볏짚을 넣게 되면은 쌀깨라든가 질소를 넣고 물을 흠뻑 줘갖고 볏짚을 분해시켜줘야 초기 질소기화 현상이 안 납니다. 우리 생고시용 논에다가 옛날에 해보셨잖아요. 생고시용 하고 나면 뭐 처음에 안 되잖아요. 중거름 주고 온도가 20도 이상 올라가면 논이 부글부글 끓고 그 이후에 발효가 되면서 이제 무효분열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토양을 잘 만들어주게 하면은 이제 이 CMB의 20대 1이었을 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이게 안 맞아버리면은 토양 감염에 의한 피해 증상들이 뭐가 많이 나타나요? 선충 많이 나타나죠. 여기서 선충 나타납니까? 네.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선충. 그래서 선충이 많이 나타나는 포장들은 이제 모종 심을 때 선충약 있어요. 내막 패치라고. 그걸 갖다 물을 갖다 침지시켜주고 밭에다가는 5kg짜리 갖고 200평에다가 마지막 노타리 칠 때 같이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충 피해도 나타나고 또 청고병 피해도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해주시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가지 뿌리를 튼튼하게 해주고 잔뿌리를 많이 나오게 하는 게 최고의 토양 개량제입니다. 이 최고의 토양 개량제는 뭐냐? 잘 발효된 퇴비. 이 토양을 부풀게 하잖아요. 공기와 수분 유통을 좋게 해주고요. 토양색을 검게 해서 토양의 지온을 상승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충북에 가거나 강원도에 가서 인삼이 잘 되는 이유가 거기 땅이 다 검습니다. 그리고 전라도나 이쪽에 황토 땅이 많죠. 그래서 이런 데가 이제 유기물 함량이 높은 거예요, 이런 데가. 가지 뿌리는 이제 유기물을 찾아다니는 거죠. 이런 역할도 해주고요. 그래서 식물은 이빨이 없고 자체 소화 능력도 없으므로 비료 성분을 그래도 섭취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식물의 2가지 성분 이상 결합된 비료의 물질을 직접 흡수 못하고 토양 용액 중에 녹아서 이온 형태로 존재하거나 미생물이 분해시켜놓은 간단한 성분을 흡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가 넣었던 퇴비가 됐던 비료는 미생물 활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게 토양 미생물이 하고 있는 역할입니다. 식물의 요리사 역할도 하고요. 유기물을 분해하여 식물에 영양을 공급하고요. 질소 화합물이 식물을 흡수할 수 있는 아모니아태나 질산텔로 바꿔줘야 되고요. 공중질소를 고정해서 식물에다가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식물의 뿌리 의사의 역할을 하는 것은 항생물질을 만들어서 식물의 뿌리로부터 병균을 보호해 주는 거죠. 요게 엑스칼리버가 하는 역할입니다. 요걸 갖다가 모종에다가 침지 처리해서 넣게 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요거 갖고 물 5말 내지 200리터 타갖고 모종을 침지해서 심고 넣으면 밝은제 따로 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20일 내지 한 달 있다 한 번만 더 주게 되면은 가지 일생 동안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pH 조절 맹물만 주면 안 된다. 우리 회장님 맹물 많이 줘보셨잖아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질산이나 인산 갖고 해도 이게 잘 안 됩니다. 화공약품 제대로 pH 조사를 해서 하면 잘 떨어지는데 우리 사장님들이 이것만 믿고 해서는 안 된다. 그 비료를 또 보충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토양하고 엑스칼리버를 50마리에 시작해서 간져주면은 pH 조절도 되고 토양 내에 있는 인산을 첫째 분해를 잘 시켜줘요. 불용성 인산을 잘 시켜주고 토양이 한 15cm 정도로 부풉니다. 그게 15cm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스펀지 토양일 때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 공급이 잘 돼버립니다. 요거는 우리 회장님 전에 해보셨잖아요. 인산 분해 잘 되죠? 결과 보셨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pH만 잘 잡아도 모든 농사가 잘 된다. 그래서 pH를 6에서 7 정도에 가장 좋습니다. 가지는 7.3도 괜찮아요. 그 정도까지는. 그래서 유기물이 많을 때 질소하고 가리과잉이 생기고 인산 함량이 높으면 뿌리에 적변이 발생돼 갖고 양분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용성 인산이 높아지면 그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인산이 많으면 이제 질소, 가리, 마그네슘이 흡수되기 때문에 결핍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토양에 돌반 비가를 써서 마그네슘 결핍이 날 수도 있지만은 우리 사장님들 토양에 이게 많이 축적되어 있는 겁니다, 인산이. 그래서 마그네슘 결핍이 나기 때문에 가지 하엽이 다 누렇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산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불용성 인산이기 때문에 넣어줘야 되고요. 그래서 마그네슘을 20kg짜리고 싸잖아요. 그걸 갖다 적정량을 넣어주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pH가 낮으면 이제 철과잉이 생기고 철이 과대하게 녹아나와서 작물에 생육을 지장을 주죠. 여기 논에다가 가지 심는 분들이 이거 많이 나타날 겁니다. 논에 철분 부족 현상이. 과잉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pH가 낮은 토양은 가리를 많이 주면 인산 흡수를 막습니다. 그래서 pH가 높으면 철 결핍 증상이 나타나고요. 요 두 가지만 잘 하시면 돼요. 그럼 사장님들 농사 이걸 잘 알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토양 검사를 해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올해 해보셨어요? 토양 검사? 아직 안 했어요. 이번에 토양 검사 이제 작물 끝났으니까 다 가서 한번 해보셔요. 그리고 그 토양 검사한 처방서를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제가 아는 데까지 이 시비량을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목화뿌리 이런 거를 갖다 이렇게 보면은 pH가 맞은 데는 이렇게 잘 내려오고요. 이게 이제 산도가 낮은 데는 내려오다가 말죠. 그 시뻘겋게 타고 새뿌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기물의 기능입니다.